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종전선언하고 전작권이죠. 이 종전선언하고 전작권에 대해서 바이든 진영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 대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트럼프식의 대북 정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의견만 표명했을 뿐이지 지금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뭐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데에 지명이 됐거나 지명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이 종전선언이나 전작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방위비에 대해서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방위비는 큰 탈 없이 아마도 바로 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이 동맹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이 대선 기간 내내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 한국을 거론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동맹을 자신은 존중을 하겠다. 새로운 동맹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하겠다. 예전과 같은 그런 끈끈하고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선 기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라든지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현재 전현직 그 장성들 마음이 매우 급해졌어요. 이 바이든이 동맹을 존중한다라는 말이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왜 마음이 급해졌느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추락한 미국 위상을 살리고 싶은 차기 정부가 이 동맹인 한국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임기 내 반환을 원하고 전작권에 대해서. 그리고 종전선언이 미국이 좀 생각을 바꿔서 적당한 틀에서 그냥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외교 전략에 끌려 들어가서 전작권도 쉽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종전선언도 이루어질까 그것을 매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8월 정도에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 한반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칠 만큼 막 발표가 되고 이 언론들의 기고가 되고 그다음에 언론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거의 매일이다 싶을 만큼 이렇게 다루고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대북 정책이나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확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 그런 것을 미국의 제야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마라. 이 한국에 끌려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 존 볼턴의 회고록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나 있죠. 한국이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북한이나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면 거의 한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이미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군사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죠. 또 같은 일을 차기 행정부도 당할까봐 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그냥 이 사고방식은 누구한테 끌려간다 이런 것이 용납되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잘 되든 못 되든 최악으로 진행이 되든 최선의 결과를 얻든지 간에 그냥 미국이 다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스스로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오판을 했든지 간에 그래야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북미 회담에서 그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이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질까 상당히 염려를 해요. 이 전형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나 지금 현직인 그 브라함스 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를 봐도 많이 마음이 쫓기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쪽에서 보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지금 뭐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죠. 전작권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안 줄 거다. 안 줄 거니까 허물 캐지 마라.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인터뷰가 한국에 보라고서 하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이 차기 행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인터뷰다.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뭐 다 군대를 가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군대를 가고 좋아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국방의 의무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다.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군대를 갈까 생각해 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솔직히. 이 자유를 잃고 젊은 이 나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세상을 준비하고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될 그 나이에 가장 황금기에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자유를 잃고 얽매이는 군대는 싫지만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절대 명분을
누구도 거슬러선 안 되기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누구도 거슬러선 안 되는 의무이고 이 나라 전체가 그걸 거슬리게 되면 심각한 비난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신성시 되고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뭐 내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가서 내 가족이 있는 사회를 지킨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이 있고 전시작전권이 이 주한미군에게 있다라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 이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신성시하는 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군대에 가서는 외세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누구나 직면을 하게 되죠. 물론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군이 어느 부대든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전시 상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계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에게서 모든 명령이 내려온다. 그 명령을 기점으로 각 부대에 다 시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내가 내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갔는데 내가 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외세 군대의 최종적인 지휘를 받는 그리고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처해야 되는가? 이 미군이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든 어디에 있는 미군이든지 간에 미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군은 미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죠. 미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미군이에요.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을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실시된 ICBM 요격 실험이 있었죠. 이 마샬군도 근처인가에서 이지스함이 북한 ICBM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ICBM을 발사를 해서 하와이 쪽으로 구축함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이런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발사했다라고 가상을 한 거죠. 이 ICBM을 해상에 구축하면서 이 ICBM을 격추하는 첫 번째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목적으로 이 주한미군이 있느냐 아니면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 주한미군이 있느냐는 그냥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작년 내내 뭐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고 있고 뭐 유럽을 지켜주고 있고 동맹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그곳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미국 본토에서 직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국 밖에서 해소해버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각 나라들을 방어만을 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뭐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나 뭐 누구 할 거 없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역외에서 주둔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거리낌 없이 하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주한미군은 분명하게 억제력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이것은 뭐 억제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억제력을 제공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억제력은 상대적으로 이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으로 취약할 때 또는 뭐 군사력은 비슷한데 경제력에서 취약할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되겠죠. 이 주한미군이 가지는 억제력이.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 뭐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한국이 북한보다 상위의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죠. 상위의 군사력을 지니게 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주한미군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가 뭐 전작권을 줘가면서 이렇게 의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군사 경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미국 스스로 이 미국의 대한민국이 의지를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그러면은 뭐 좌지우지하는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겠죠. 아주 불편해지고. 전에는 그냥 눈만 한번 흘겨도 말을 들었던 대한민국이 주먹을 쥐고 두들겨 팬다고 얘기를 해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효용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이 미국 쪽에서는 동아시아, 물론 이제 중국을 기점으로 한 동아시아, 또 중국을 기점으로 한 동남아시아 이 전체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부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한국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니네한테도 이게 중대한 사항이다. 니네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한미 동맹의 범위,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한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전 범위를 넓히자. 심지어는 미군이 작전하는 모든 곳에 자동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참여하도록 한미 방위 조약 자체를 개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우리에게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반대를 하고 거절을 했죠. 그 효용성 논란도 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자꾸만 위축이 되는 이게 막 의지하는 것이 커질수록 힘이 커지는 건데 의지하는 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별개의 외교 정책이나 군사안보 정책을 자꾸만 쓰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든이 동맹국하고 함께 이렇게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대선 기간 내내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힘 빠진 주한미군이 더 힘이 빠지지 않을까. 종전선언이나 전작권을 반환해버리면 그렇게 될 텐데 한국을 움직일 영향력이 지나치게 감소할 그런 염려를 미국의 안보 전문가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미국한테는 화해가 아닌 갈등 지속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한다, 부합한다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차기 행정부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